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이비인후과의 조창현 교수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주된 이비인후과 분야 중에서 주 분야는 난청과 청각 재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신생아의 난청, 그것을 조기 발견하고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난청 비율을 조사한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2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굉장히 대규모 조사 사업을 했는데 10년 전 데이터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난청이 있는 분들은 거의 100명당 3명 이상의 난청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신생아 및 1세 이하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는 1000명당 3명에서 7명꼴로 비율이 조사가 됐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난청의 유병률을 조사했을 때는 약 10명당 2명에 가까운 비율로 난청 유병률이 조사가 됐었습니다. 난청이라고 하는 것, 즉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중재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 절감과 또 환자 개개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 일원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포스터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WHO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900조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난청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의하면 신생아의 난청 발생률은 1000명당 앞서 말씀드렸듯이 3명에서 7명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특히 이러한 신생아와 유소아 시기의 정상적인 청각 발달은 언어와 인지 발달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 대뇌 중에서 청각을 담당하는 청각 피질은 소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대뇌 피질로 전달됐을 때 그 자극에 의해서 그 신경망이 의존해서 발달하게 되고, 대부분 출생 후 2, 3년 내에 조기에 그 발달이 완성이 되는 관계로 가능한 빨리 난청이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우리가 중재가 필요하다면 보청기나 인공와우, 언어치료 등의 청각 재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생아 10,000명당 선천성 질환의 그 발생률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흔하게 상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이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구개열, 다운증후군, 우리가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생아 때 발생하는 난청의 비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주 경미한 난청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한 난청까지를 다 합쳤을 때 1000명당 거의 30명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다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때 그럼 청력이 떨어져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원칙으로 이 아이들을 검사하고 우리가 조기 중재를 해줄 거냐 해서 136 원칙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즉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 선별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청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일단 선별하게 되고, 여기 선별 검사에서 재검사를 받으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난청 의심군으로 분류가 되어서 생후 3개월 이내에 진짜로 난청이 있는지, 그리고 난청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심하게 있는지를 보는 난청 확진 검사를 받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난청 확진 검사에서조차 실제로 난청이 있고 심각한 상태로 청력이 떨어져 있다는 게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필요한 만큼 보청기라든가 아니면 보청기로도 되지 않을 정도의 완전 고도 난청일 경우에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갖다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청능 훈련을 받으면서 언어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2010년도만 해도 벌써 미국 전체 신생아의 약 100%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미국의 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강제 사항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늦지만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 대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쭉 세월을 거듭함에 따라서 이 시범 사업이 확대가 되고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지원 정책 강화 안의 일환으로서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의 예산이 확대가 되고 특히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된 그러한 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2007년부터 지금 10년 넘게 쭉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한 결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년여 동안 많은 신생아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청각선별검사를 받도록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어디서 하게 되냐면 신생아가 태어난 곳, 즉 대형병원이나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내에 선별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고, 이런 자동화된 청각선별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침을 마련을 한 거에 따르면은 이러한 자동화 검사에서 2회 연속 재검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확진 검사를 위해서 이비인후과로 의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확진 검사를 위해서 이비인후과 병원이나 이런 대형 병원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게 되면 이번엔 좀 더 정밀한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난청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심한지를 보는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여기서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환자의 난청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나 인공화호 이식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신생아 난청의 조기 발견과 중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신생아 선별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여러분들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혜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앞으로 출산을 예정하신 분들은 반드시 분만병원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받고 우리 아이의 청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